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코멘트 윤수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볼보 EX30 크로스컨트리 시승 행사를 나왔는데요. 일단 탑승하면서 딱 느꼈던 게 이 차가 지상고가 19mm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차의 전고를 보면은 EX30이 1555mm였거든요. 근데 이 차는 1575mm가 됐어요. 약 2cm 가량이 높아진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차를 딱 이렇게 올라탈 때 확실히 약간 발을 조금 더 올려서 타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핸드폰을 이렇게 놓으려다가 여기 도어 부분이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핸드폰을 이 도어 쪽에 놓는 습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어 쪽에 못 놓고 이렇게 플로팅 타입의 컵홀더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야, 세종로 공영주차장으로 가죠. 첫 번째 장소로 가나요? 첫 번째. 청담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제가 타는 차량은 트윈모터 퍼포먼스 다니엘 트림으로 출시를 했고요. 이제 국내에 5,516만 원의 가격표를 달고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생산지를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배터리 생산지는 여전히 중국입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EX30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을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 차를 처음으로 탑승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중국의 장저커우 공장에서 생산을 하다가 2025년부터는 그 유럽 시장을 공략해서 벨기에 겐트 공장을 추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공장이 이제 최근에 추가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EX30 크로스컨트리의 배터리는 중국의 선우다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NCM 배터리죠. 니켈, 코발트, 망간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329km예요. 그리고 153kW로 10에서 80%까지 28분 만에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의 주행 가는 거리가 329km면은 저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곧 겨울철이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겨울철에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가 되잖아요. 근데 EX30을 봤을 때 EX30은 351km죠, 상온에서. 근데 상온 대비 저온에서는 한 15% 정도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302km를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EX30 크로스컨트리에 대입을 했을 때 이 차가 329km니까 똑같이 15% 정도 감소한다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283km 이 정도가 나오는데, 300 언더가 되는 거는 전기차 오너 입장에서는 이 차를 충전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더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앞뒤로 모터가 하나씩 들어가서 트윈이고요. AWD 4륜 구동 시스템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산 최고 출력이 428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55.3kgm를 발휘해요. 아무래도 이제 모터가 2개가 들어갔고 또 4륜 구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제로백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기존의 EX30은 5초대였는데요. 이제 EX30 크로스컨트리는 3.7초라는 거죠. 제가 이제 EX30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날아가서 그 현장감을 담으면서 그때 시승했던 느낌이 되게 좋게 기억되고 있는데, 또 어느새 국내에서는 이 크로스컨트리 모델까지 나와서 이 차를 타다 보니까 또 감회가 되게 새롭네요. 2년 전에 제가 봤을 때랑 현재 지금 봤을 때 실내 인테리어와 기능 부분이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D컷, 위아래로 깎여있는 D컷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계기판이 사라지면서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로 모두 다 버튼들이 들어가 있죠. 심지어 제가 지금 방향 지시등을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단 화면에서 방향 표시등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리고 속도도 이 상단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스페인에서 탔을 때 이게 근데 시선을 조금 뺏어가는 게 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살짝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행을 해봐도 이 상단 부분을 조금씩 제가 보게 되거든요. 이 차에는 지금 HUD가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헤드업이 들어갔으면은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부분 변경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볼보 측에서 신경을 쓰셔서 넣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도 계기판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개방감이 탁월해졌다라는 거는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샌더 디스플레이 얘기를 이어가 보면은요, 지금 가운데 부분에는 T맵 화면이 나타나고 있고 아래쪽에는 우리가 그 XC60, 90, S90 지금까지 볼보가 출시했던 차들에서 많이 봤었던 그 네이버 웨일 시스템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차에는 네이버 웨일, 볼보 카 UX 그리고 뭐 쿠팡 플레이 같은 기능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앞서 저희가 봤었던 볼보의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다기능을 이 차량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XC60에서는 이 T맵 오토를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안 들어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USB로 연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차 지금 EX30 크로스컨트리에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맵을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다른 지도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버튼들이 싹 없어지다 보니까 뭐 조명부터 시작해서 미러 그리고 글러브 박스 이렇게 눌러보면 와우,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조수석에서 글러브 박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센터에 있는 글러브 박스는 되게 독특한 모양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간이 잘 빠졌어. 그래서 여기에 좀 부피가 있는 짐들을 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컵홀더를 2구를 뽑아놔서 이게 되게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컵홀더를 완전하게 넣어보면은 이 플로팅 타입 센터 콘솔이 들어간 장점을 콘솔 박스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요걸 이렇게 딱 닫으면 아래쪽에도 굉장히 광활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야기를 이어가서 또 차량 상태로 디스플레이 보면요, 이렇게 정보들 아실 수 있고 설정에서는 주행과 관련된 시스템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거는요, 파일럿 어시스트 프로그램 들어가 있고요. 전방 차량 시간 간격, 이거는 다시 말해서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조절해주는 그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말이 이상해. 전방 차량 시간 간격, 너무 길고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제가 여쭤보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살짝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게 짧게, 중간, 길게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페달 드라이빙은 기존에는 이제 온오프, 그러니까 뭐 XC40이나 C40 리차지에서는 온오프로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사용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저, 고 해서 3단계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도 3단계, 부드러움, 중간, 단단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번역에 이상한 거 또 있어. 주행 모드, 주행 가는 거리, 표준, 성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뭐냐면요, 그냥 에코 시스템이에요.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주는 모드고요. 표준은 그냥 표준, 그다음에 성능은 퍼포먼스라고 해서 이 차가 AWD 시스템이니까 사륜구동, 상시 사륜구동을 지원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진 크립 주행이라는 모드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이게 설명을 보니까 D에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저속으로 주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그냥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저속 주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멈춰야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도 쓱 하면서 밀려가죠. 이 크립 주행을 제가 실현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멈춰 있습니다. 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 뗀 상태거든요. 근데 크립 주행을 딱 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조도 당연히 이쪽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서 열선 3단계 그리고 열선 시트 3단계로 되어 있고요. 이 차에는 통풍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EX30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통풍은 빠져 있어요. 이게 주행 가는 거리를 뽑아내기 위한 거랑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풍 시트가 빠진 거는 좀 아쉽죠. 5천만 원대 차량인데. 그거랑 HUD랑 만약에 부분 변경을 하게 된다면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보를 탔을 때 통상적으로 듣는 오디오 시스템이 바우스 앤 윌킨스잖아요. 그게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 XC60, XC90 이런 모델들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에는 지금 하만카돈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하만카돈 사운드가 이 앞쪽에
사운드 바 유닛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도어 트림부 쪽에 개별 스피커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별 스피커가 싹 사라지면서 앞쪽에 사운드 바 하나로만 딱 마련을 해줬습니다. 바우스 앤 윌킨스가 아닌 거는 뭐 아쉽지만 그래도 이 차에 들어가는 오디오 시스템의 성능이 1040W예요. 1040이면은 사실 이 차가 소형 차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 작은 차급에 그 1000W가 넘는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간 거는 진짜 성능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악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음질을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악 되게 싫다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음악 들을까요? 아리야 블랙핑크 점프 틀어줘. 오, 차가 울리는데. 오 진짜 차가 울리는데? 차가 울리는데? 하만카돈도 소리를 키워도 뭐 원음이 뭉개지거나 뭐 약간 찢겨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지금 들었던 것처럼 노래가 시작할 때는 약간 사운드가 앞좌석까지 완전하게 퍼지다가 베이스 같은 거를 쿵쿵 이렇게 울릴 때는 소리가 요 앞에서 조금 더 맴돌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차급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다라는 거. 내가 가다가 이제 길을 놓쳤어. 지금 볼보가 알려준 길로 가지 않고 시내로 들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시내에서는 또 원페달 드라이빙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페달 드라이빙을 실현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 피로도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회생제동 시스템이잖아요. 회생제동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처럼 가감속하는, 브레이크를 가감속하는 상황에서 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원페달 드라이브 기능을 켜고 가시면 아마 주행 거리 효율성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원페달 드라이빙의 감각을 가장 높게 해놨는데 확실히 이 저에 놨을 때보다는 브레이킹하는 감각이 더 세지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XC40이랑 C40 리차즈를 탔을 때는 그 차들도 전기차잖아요. 그때는 되게 이게 강했거든요. 제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무게중심이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확 쏠리면서 몸이 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동반이 됐었는데 지금 이 EX30 크로스컨트리에서는 회생제동의 감도를 가장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동반이 되지가 않고요. 이 차가 브레이킹을 완전하게 꽉 잡아준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제가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부드럽게 멈춰 서는 것처럼 그런 감각이 좀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기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 회생제동 시스템에 좀 익숙하시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뒷좌석에 타 있는 승객분들은 또 멀미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EX30 크로스컨트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덜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시내 주행을 해본 결과 이 차가 EX30이랑 크게 달라졌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EX30보다 달라진 게 하체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세팅을 조금 더 부드럽게 튜닝을 하고 또 안티 롤바, 코너에서의 차체 기울어짐을 잡아주는 그 장치도 소프트 롤바를 적용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차가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시내 구간에서는 제가 EX30을 타고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달렸던 그 감각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르게 체감하는 거는 EX30 때는 제가 스페인에서 싱글 모터 모델을 탔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듀얼 모터죠. 트윈 모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급가속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방금처럼 이렇게 막 4차선 도로에서 제가 오른쪽으로 진입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빠르게 가속을 실행을 해주니까 차선 변경을 하는 게 좀 편했다. 게다가 이게 후륜구동 기반이잖아요. 전기차는 그 가속부터 최대 토크가 빵 하고 터져 나오는데 거기에 후륜구동 기반이니까 밀어주는 힘까지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윈 모터를 넣었을 때는 확실히 뻗어나가는 힘이 남달라요. EX30 대비해서는 빠르다. 이거를 뭐 달려볼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있다가 살짝 뚫리는 시간이 오면 제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그냥 이 파일럿 어시스트를 쓰고 가볼까 봐요. 뚫리는 길이 나올 때까지는. 이 파일럿 어시스트는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 칼럼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직관적이에요. 이제 볼보에서는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부르고 뭐 다른 데서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반자율 주행을 켜려면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스티어링 휠에서 뭐 버튼을 어디를 조작해, 그 다음에 뭐 들어가, 그 다음에 또 OK를 눌러, 이런 식으로 두세 번 조작을 해야 되는데 볼보는 이 파일럿 어시스트가 상당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를 그냥 아래쪽으로 한번 당기기만 하면 이렇게 초록색 색상으로 표시가 되면서 지금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그냥 켜진 거예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을 이제 철회할 때도 그냥 이 레버를 아래쪽으로 한번 당겨주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한번 밟아주면 파일럿 어시스트가 취소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표시가 되죠. EX30 때와 마찬가지로 파일럿 어시스트를 실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기능도 들어가게 됩니다. 볼보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사실 제가 많은 차량을 타봤지만 굉장히 준수합니다.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는 진짜 이만한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은 아마 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얹고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이게 얹는 것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얹고 있는 것만으로 약간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는데, 팔도 쉬었으면 좋겠는데. 되네요, 여러분. 아니, 저는 이렇게만 얹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오, 볼보 파일럿 어시스트 진짜 똑똑하네. 그냥 아래쪽에만 이렇게 잡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실 9시, 3시 방향으로 핸들을 잡으시는 게 위기 상황에서 대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앞에가 좀 뚫려서 제가 반자율 주행 끄고 지금 가속 페달을 한번 밟아보면 안정성은 뭐 기존의 볼보 모델에서 느꼈던 그런 안정성이 체감이 되고요. 이렇게 코너 길에서도 역시 4륜 구동이니까 접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차의 공차 중량이 1885kg이거든요. 이게 EX30 대비해서 70kg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근데 다른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좀 가벼운 무게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차체가 뭔가 가벼운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트윈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가속을 했을 때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거기다가 4륜 구동까지 더해지니까 이 코너에서의 안정성이 진짜 극대화가 되고 있어요. 이 차가 가볍게 느껴지는 데는 좀 스티어링 휠의 목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이렇게 돌렸을 때 보이세요? 되게 휙 돌아가거든요. 이 스티어링 휠의 림 자체도 얇게 되어 있지만 이 핸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좀 가벼운 축에 속해요. 그렇다 보니까 차가 무게감이 있더라도 좀 가뿐하게 이 차를 끌고 간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핸들도 아마 설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중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단함으로 놓고 한번 다시 주행을 해 볼게요. 단단함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강도는 총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단계별 그 간극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세팅을 했다고 하는데 수긍이 가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도심 주행이 조금 더 긴 시승기였지만 이렇게 EX30 크로스컨트리와 함께 시승을 해봤고요. 이 차의 가격 5,516만 원이었죠.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5천만 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뭔가 전기차를 입문해야 된다 이런 분들, 그리고 약간 세련된 디자인의 전기차를 보고 있다. 근데 거기에 성능도 좋고 좀 도심에서 여기저기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콤팩트한 차체를 찾고 있다. 그리고 약간 비포장도로를 갈 일이 그래도 조금 있다 라고 하신다면 이 EX30 크로스컨트리를 선택지에 좀 놓고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X30 크로스컨트리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 댓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다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의견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또 열심히 다른 차들을 리뷰하고 시승하고 또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